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박정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업계도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토큰 증권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처럼 금융산업이 새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뗄 때 투자자 보호를 우선 가치로 여기고 인프라 마련에 애쓰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수장을 모시고 대한민국 금융투자 인프라의 미래를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이순호 사장을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이순호 사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반인들이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한국예탁결제원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에 설립되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국내에 유일하게 있는 정권의 중앙예탁기관이자 전자등록기관입니다. 아마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금 배당 통지나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같은 우편물을 통해서 예탁결제원을 처음 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정권의 발행 등록부터 거래 후에 청산 결제에 이르기까지 발행 유통시장 전반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탁결제원이라는 게 이제 주식의 어떤 발행이나 또는 보관, 유통 지원 이걸 이제 총괄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한국에서는 이제 자본시장의 후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프라 기능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취임하신 지가 벌써 한 1년 반 정도 지나셨고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야, 이게 좀 역사가 깁니다. 그동안 이게 자본시장에서 어떤 이루었던 성과들이랄까요? 어떤 성과들이 좀 있나요? 예탁결제원은 정권의 예탁, 계좌관 대체, 매매에 따른 어떤 결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처음에 설립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그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수요가 커지면서 저희도 이제 정부적 금융 정책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정권 정보 포탈인 세이브로를 통해서는 방대한 정권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면 뭐 주식 채권 발행 정보, 뭐 서학 개미들, 특히 이제 미국 주식 뭐 얼마만큼 많이 거래됐고 뭐 이런 통계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종목에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별로 이제 그 취합된 정보를 전부 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 얼마만큼의 거래됐는지 이런 건데 이제 그게 뭐 개인의 어떤 정보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리고 전자증권 시대를 개막하셨죠. 그렇습니다. 지난 50년을 되돌아봤을 때 전자증권 시대를 개막한 것이 예탁결제원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9월부터 이제 모든 상장 회사들은 주식을 전자 발행. 그러니까 전자 발행이라는 거는 디지털 상에 이게 발행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숫자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종이로 발행되던 것도 저희들이 중앙예탁기관이어서 다 한꺼번에 보관을 하고 계좌 대체로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전자적으로 그냥 다 일괄적으로 등록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물이 있으면 위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옮기는 데서 훼손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발행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듭니다. 그게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연간 한 130억 정도 절감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권의 어떤 발행이나 유통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굉장히 커지고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자 시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탁원의 어떤 수익 모델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어떤 게 있나요? 정권 거래를 하고 나면 이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왑게임이든 뭐 이런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투자할 때 예. 글로벌 투자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뭐 보관 기능이라든지 결제도 제공하고 예. 그럼으로써 다른 어떤 수수료가 있고요. 또 증권을 빌려주고 빌리는 어떤 그런 중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데 따른 어떤 수수료도 좀 예. 있고 주로 이제 수수료 개념으로 그걸 이제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2023년도에 보니까 1,500억 정도가 나온 거고 올해도 뭐 그 정도는 예, 꾸준하게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탁결제원은 여의도에 있지만 본사는 지금 따로 돼 있는 거죠? 부산? 예, 본사는 부산에 있는데 이제는 이제 올해가 9년째, 예. 10년째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으로 이전해서 한 2배 정도로 커졌고, 예. 예, 뭐 여러 가지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면서 네. 그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대표님, 사장님 뭐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보면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이러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좀 긴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숨은 금융 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예. 이걸 이제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실기주 과실과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기주라 하면 증권이 실물로 발행되었을 때 네. 본인이 실물 주식을 가져갔지만 그 명의가 아직 바뀌지 않아가지고 그 명의가 예탁결제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주식에 대한 어떤 뭐 배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예탁결제원 앞으로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명의 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는 있는데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예. 오래전에 예. 그러니까 이 종이증권이 있을 때 삼성전자 주식을 찾았단 말이에요. 증권사 가서 아 나는 이거 좀 맡기가 그러니까 나 이거 그냥 가보로 집에 가져갈 거야. 예. 그래서 한 10,000주를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집에 놔두면 이 증서는 한국 예탁결제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우리 집에 그 증권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걸 빨리 가져와서 증권사 찾아서 증권사 가서 내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이서비스라는 데를 들어가서 보면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찾으면 내가 이게 이제 그동안의 어떤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예탁결제원으로 쌓였기 때문에 예. 이거를 내가 찾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미수령 주식은 뭐 그냥 주식을 안 찾아간 거니까. 본인 명의는 바꿨는데 주식 자체를 찾아가지 않아가지고 예. 계속 저희한테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주식으로 추가 배정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그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인은 아는데 찾아가지 않은 그걸 미수령 주식이라고 하는데 예. 이 두 가지를 이제 실제로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 그 캠페인을 매년 하고 지금까지 주주들에게 주식 한 5억 3,700만 주 금액으로는 한 191.5억 원 이게 해가지고 누적으로 한 1조 원 넘는 금융자산을 찾아준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덧붙이면 1억 넘는 금액을 찾아간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예, 10만 원 단위 뭐 이렇게도 있지만 예. 그렇게 큰 금액도 찾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말씀하신 대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서비스에 들어가면은 다양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제도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증권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 제도입니다. 네. 개인과 기관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토론회를 거치고 또 지금 이제 어쨌든 금지가 돼 있고 제도 보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예탁원에서 준비하는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기관은 대차거래라고 그러고 이제 개인들은 대주거래라고 부르는데 네. 그 둘 간의 어떤 상환해야 되는 기간이라든지 네, 거기 그런 좀 것들이 달랐죠? 좀 달랐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정부가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같이 맞추겠다. 90일 단위로 계약을 맺고 연장할 수는 있지만 1년을 넘지 않도록 예, 최장 그런 식으로 12개월 예, 그렇게 이내로. 네. 제도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어떤 주식을 빌렸을 때 이것을 이제 빌리는 시점부터 상환되는 그런 것들을 1년이 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3월 31일부터
이 공매도 관련 대차거래 상환기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고 현재도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시장 조성자라든지 예. 그 MM이라고 얘기하죠. 예, MM, 그다음에 뭐 LP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 이런 데서는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지금 규제는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시스템이 구축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주주들의 이제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상법상 지금은 안 됩니다. 네. 전자주주총회 네. 요거 도입 추진되는 방안이 이제 계속 얘기되고 있죠. 예. 전자주주총회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오디오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이제 병행해서 하는 데도 있고.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갈지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없죠. 지금 이제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고 그건 이제 많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탁 결정은 뭐 요 관련해서 어떤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화면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가는 걸로 지금 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완전 전자주총뿐만 아니라 병행 전자주총, 예. 그러니까 현장과 전자주총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 방식이 둘 다 아마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대다수 기업 한 98% 정도가 아마 이제 오디오만 제공하는 뭐 그런 완전 전자주총 방식으로 되고 있고요. 예. 뭐 일본이나 대만은 병행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3월에 이제 주총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 참석하기가 굉장히 뭐 다 참석하기가 어려운데 전자주총이 되면 이제 여러 군데 참석도 아마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반 주주들의 어떤 의결권 행사 예.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예. 법이 개정되는 데 따라서 맞춰서 개발하고 오픈할 예정인데 네. 이거는 이제 법무부 금융위가 그 상법 이게 전자주총 관련해 가지고는 둘이 협의해서 법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지금도 이제 저희들은 전자투표라든지 뭐 그런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자투표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집계 그런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지금 구축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전자주주총회가 이제 도입이 되면 많은 그 상장사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주주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플러스적인 효과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 회사들도 의결 정족수 확보 같은 것들이 좀 더 용이할 거고, 예. 그다음 현장보다는 아무래도 전자주총이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덜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공매도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바로 STO 토큰증권이 뭐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많은 지금 증권사들이나 또는 관련 업종들 또는 업체들이 이제 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예탁원의 어떤 역할이랄까 이건 어떻게 좀 준비되어 있나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기반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폐기가 되었는데 이번 국회에서도 이제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토큰증권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주권이지만 기존의 어떤 전자증권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수용할까 그런 것에 고민이 많고 저희들이 이제 전자증권 등록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 입법 발의된 법안에서도 저희들에게 부여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총량 관리라는 역할인데요. 예. 그 발행된 정권과 유통되는 정권이 숫자가 맞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전자증권 제도와 토큰 증권이 어떤 식으로 잘 융합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부여된 그 총량 관리 역할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그것도 시스템 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뭐 설명하기가 좀 길긴 한데 STO는 소위 말하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된 증권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자증권은 전부 다 예탁 결정에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거래하게 되면 이제 분산 원장이 되기 때문에 누가 갖고 있는지는 뭐 대충 알 수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는 전체적인 총량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관리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맞춰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내년 6월 정도를 타겟으로 이제 테스트 베드로 한번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그 국채 통합 계좌 개통, 이게 좀 핫 이슈였습니다. 예탁결제원이나 뭐 이 국세청이나 또 뭐 재경부나 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많이 이제 또 그걸 했는데, 이 어떤 성과를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지금 국채통합계좌 개설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 한국은행, 그다음에 감독원, 그리고 저희 예탁결제원 모두가 합심하고 해서 제도 개선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예. 이게 국채통합계좌를 통해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의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을 하지 않고서도 외국에서 한국의 국채를 사고 팔고 그다음에 그걸 또 빌려주고 하는 그런 다양한 활용도를 키워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국채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푸츠 러셀이라는 곳에서 그 WGBI 그 국채 선진국 지수 거기에 한국 국채도 편입을 시켰습니다. 예. 그 전제 조건으로서 이제 접근성 이슈가 필수 요건이었는데 예. 국채 통합 계좌가 이제 개설되면서 그런 어떤 접근성 측면에서는 많이 해소되어서 아마 WGBI 편입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 여기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푸시 러셀이라는 지수 산출 기간이 있습니다. 내년 11월에 한국 국채도 WGBI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를 매입을 하거나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계좌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그 예탁결제원에서 만들어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외에 있는 많은 이제 뭐 펀드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장점이 뭡니까? 기존에는 한국 국채를 사려면 한국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투자자들이 다 계좌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예. 유로클리어나 클리어스트림이 계좌를 그 예탁결제원에 만들고 예. 거기를 통해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산 한국 국채는 이제 빌려주거나 뭐 이렇게 역외 거래도 해외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국채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더욱이 WGBI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또 그 펀드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 펀드 중에 이제 한국 국채가 한 최소한 2.2%에서 2.5%?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500억에서 한 700억 달러 정도? 그 정도 추계가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국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금리가 인하하는 효과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환율 안정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국가 신용도나 이런 부분도 사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예. 네, 해외 투자 자본이 계속 우리 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은 좀 비과세로 예, 바뀌지만, 그게 예. 이제 계좌 자체가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고 그 뒷단에 이제 실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줘야 이 국채통합계좌 개설의 의의가 좀 커집니다. 예. 굉장히 금융 부분에 있어서 좀 핫이슈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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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취임 이후에 이제 야, 나는 이거 정말 잘했다. 라는 부분하고 혹시 야, 이게 좀 미흡해. 조금 이건 좀 힘을 실어야 돼. 이걸 더 하고 싶어. 라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예, 개인 투자용 국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1인당 2억 원까지 이제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증권 시장이 아마 이제 아시다시피 그 결제 주기가 하루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네. T+1 결제에 대한 대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국가 경제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이런 것이 좀 뿌듯하고요. 네. 그다음 내부적으로는 이제 직원들을 상당히 자주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하고 인사라든지 조직 개편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의견들을 잘 듣고 잘 반영했습니다. 네. 올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50주년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걸 통해서 앞으로 50년, 뭐 100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번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이제 12월경에 또 어떤 좀 행사를 준비 중인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 행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창립 기념일은 12월 6일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12월 6일에 본사가 있는 부산에서 저희 생일 잔치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그보다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루 전에 서울에서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엽니다. 국내외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들 모두 모시고 네. 디지털 혁신과 CSD, 중앙예탁기관의 미래 네. 이런 주제로 엽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뭐 블록체인이니 인공지능이니 이런 최첨단 신기술이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금융시장과 CSD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어떤 사례 같은 것도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협력사 그 파트너들과 협력도 강화하고 국내의 어떤 혁신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이제 12월 5일 날 그렇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5글자로 요약을 해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에게 디지털 혁신이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지금 뭐 디지털 관련해서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혁신이란 생존의 문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장시간 인터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끝으로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꼭 내가 이 얘기는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 50년간 예탁결제원은 한국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AI 등 혁신 기술 등장은 미래 자본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합리성과 유연함, 민첩함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고 시장을 레벨업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가치를 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어떤 어려움, 위기도 직시하여 극복함으로써 시장, 고객의 가치를 높이고 보호하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혁신적인 재능과 금융 경쟁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예탁결제원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예탁원의 행보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